이번에 분기 주당 배당금을 1.25달러에서 2달러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곧 8월이 시작되죠. 매번 이렇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적금 대신 투자할 만한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면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까지 배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적금 대신 투자할 만한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배당락일이 8월 11일이고요. 배당 지급일이 8월 27일입니다. 배당락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죠.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3영업일 전에 투자를 하셔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현재 1.53%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스타벅스의 실적을 보시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잘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꼭 수박을 누가 한 입 베어 문 것처럼 이렇게 깎여 있죠. 이때가 바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타벅스의 실적이 감소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금 이 실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고로 이 실적 그래프는 연환산 기준입니다. 연환산이 바로 최근 4개 분기 합산 실적입니다. 이 연환산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분기마다 실적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 분기 하나하나가 연간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추이 변화를 잘 나타내준다라는 차원에서 이 연환산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잠깐 브리핑을 하면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77%,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컨퍼런스 콜을 열면서 향후에 스타벅스 커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 원두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곡물 가격이 인플레이션 압박감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가격 전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호재겠죠. 자, 배당금 현황을 보면 분기 배당금 추이인데 매년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당금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년간 배당금을 증액을 했고요.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은 한 18%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스타벅스가 그냥 커피 전문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보여드릴 것이 바로 스타벅스의 부채 현황인데 스타벅스의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리스료입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리스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스타벅스 부채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디퍼드 레버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이연 수익이에요. 즉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아닌데 나중에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연 수익, 디퍼드 레버뉴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9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뭐냐? 아직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진 않았지만 스타벅스 카드, 기프티콘, 즉 먼저 돈을 충전해 놓는 거죠. 이 충전한 돈을 가지고 향후에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즉 한마디로 스타벅스에 돈을 저장해 놨다, 예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여기에 지금 스타벅스 유저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앱 사용자만 미국에서만 무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저장한, 예금한 돈이 자그마치 9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 전문점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향후에는 이 스타벅스가 이 금융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이 스타벅스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배당도 받고 미래 플랫폼 사업에 대한 성장성, 자, 여기에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티커명은 GS고요. 배당락일은 8월 31일, 배당 지급일은 9월 29일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로 2.13%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실적을 보시면 과거 한 10년간 전반적으로 그냥 평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실적이 상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실적을 브리핑을 해보면 매출액은 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73% 정도 늘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은행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상업은행, 그리고 투자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은
소비자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은행을 뜻하고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부분 상업은행적인 속성을 띠고 있죠. 자, 투자은행은 증권사 쪽에 가깝다라고 보십니다. 개인 고객도 가지고 있지만 주로 기관 고객이 많고요. 이 기관 고객이 투자, 트레이딩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은행들이 바로 투자은행이다. 그리고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투자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업 부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은행, 그리고 글로벌 마켓이라고 해서 주로 거대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라든지 채권 운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산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자본 투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금융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마켓에서 채권 운용 이쪽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이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로 서비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관 고객들은 이 채권 트레이딩을 할 때 주로 방향성 매매보다는 변동성 매매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저금리였단 말이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사실상 이 채권 수익률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마켓 매출이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골드만삭스가 소비자 금융 그리고 자산 관리, 직접 투자 이런 쪽을 점점 강화를 했어요. 최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자산 관리 부분에서 자기 자본 투자 이쪽이 상당히 활성화를 이루면서 수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나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무려 매출액이 144%나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뭐 투자를 잘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좋아서 그런 영향이 좀 컸겠죠. 이런 영향에서인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기 주당 배당금을 1.25달러에서 2달러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골드만삭스의 주당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 그래프 추이인데 골드만삭스는 매년 배당금을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텀을 두고서 배당금을 인상시키는데 종전에도 배당금을 많이 인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주당 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현재 2%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대 골드만삭스의 배당 수익률 밴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2% 정도면 상단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한 1% 정도예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대폭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금융주에 호재가 되는 그런 기사가 6월 말에 나왔었죠. 바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6대 은행이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자사주 매입 배당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롭게 이 배당을 인상시킬 수가 있다. 앞으로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더 집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요, 바로 록히드 마틴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이런 기업이 짬뽕된 기업이다. 대표적인 미국의 방산업체입니다. 배당 나기는 8월 31일이고요. 배당 지급일은 9월 24일, 예상 배당 수익률은 2.83%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실적을 보시면 평이합니다. 2015년부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매출액이 증가한 것보다는 이익은 조금 좀 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 실적도 마찬가지인데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5% 정도 늘었지만은 영업이익은 한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까닭인데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매출 성장률만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록히드 마틴의 사업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 부분이 있고 헬기 레이더, 그 다음에 미사일, 스페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주 관련 그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전투기 제조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록히드 마틴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별 재미가 없어요. 다른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팬데믹 이전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죠. 근데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뭐 언택트 성장주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딱히 상대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소외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좀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록히드 마틴의 배당 수익률 밴드를 보시면 상단이 한 3%거든요. 그리고 하단은 한 2% 정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상 배당 수익률이 2.83%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밴드 관점에서는
현재 좀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렇게 배당금을 계단식으로 잘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당주를 접근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순히 싸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가 없겠죠. 향후에 그렇다면 성장성 어떠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게 트럼프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키드 마틴이 또 우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래도 이 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로켓 엔진 제조 기업인 에어로켓 로켓타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향후에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 시장의 역량을 더 강화했다. 향후에도 이 로키드 마틴이 우주 사업 부문에서 얼마나 더 잘 성장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사면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배당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배당 지급 월이 다른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3개를 골라서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이 겹치면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 다 안 겹치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는 서로 다른 업종을 편입시켜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